언제나 가장 빠르게 정보를 전달드리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그러고 있지 못하는 피자뼈맨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패치가 이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 패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이제 자세한 패치 노트는 직접 확인해 보시는 쪽이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제가 갖고 온 게 그 자체 번역 기능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라서 아주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어 그 넥슨 쪽의 아크레이더스 페이지 가시면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그 패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헤드윈드 업데이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솔로 vs 스쿼드 기능이 이제 추가됐죠. 이게 이제 가장 이번에 핵심이었던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그런 건데, 저도 이거에 굉장히 이제 화가 많이 났습니다. 화가 많이 났는데, 일단 뭐 기능 자체는 이제 레벨 40 이상이 솔로면 내가 자발적으로 스쿼드 그 큐에 들어가가지고 스쿼드를 상대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처음 이걸 봤을 때는 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났는데, 저 의미를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랬는데,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뭐 지금도 아직까지 갖고 있는 일부 유저들의 그 불만이 있긴 합니다만, 익스트랙션을 내가 좀 나름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익스트랙션의 참맛은 예상이 안 되는 거다. 자, 공격성 기반 매치메이킹은 구리다. 아니, 그러니까 자연 상태, 완전 무업 상태가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해야만 진짜 긴장감을 느낄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타르코프는 파티원 수에 따른 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얘기는 그거인 거죠. 인위적으로 뭐 이렇게 공격성에 따라 사람을 나누지 말고, 호전적인 놈이든 아니면 이렇게 좀 뭐 소극적인 놈이든 한 군데 뭐 솔로건 뭐 스쿼드건 한 군데 몰아넣고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즐기자. 그게 바로 익스트랙션이 아니냐. 그게 이제 진짜 긴장감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저들한테 또 그렇게 긴장감을 원해? 그래, 그러면 너네 솔로로 스쿼드 그 만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한번 해봐. 안 말릴게.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 그래서 이제 느낌이, 너네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이제 어디까지 얘기를 하나 보자. 뭐 그런 업데이트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진실은 개발자들만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게임에 들어가면은, 전 레벨이 지금 75이기 때문에 게임에 들어가면은 요 부분에 활성화가 됩니다. 버튼은 이제 켜고 끌 수가 있어요. 켜고 끈다 그래가지고 따로 이렇게 뭐 안내 메시지가 나오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이걸 켜면은 이제 솔로 키를 돌렸을 때 스쿼드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 그런 기능이다 보시면 되겠고, 뭐 저는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아마 안 들어가 볼 겁니다. 저는 이제 무한한 그 돈슛 단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 트로피 전시, 이건 프로젝트죠. 캔들베리 있는 거 똑같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뭐 이제 똑같습니다. 아이템 주워와서 채워라 그러면은 요거 이제 아이템 이런 거 줄게. 그리고 이거는 아직 이거를 진행을 하면은 뭐가 달라지는지를 공유해 준 사람들이 이제 없어서, 제가 보는 그 레딧 아크레이더스 커뮤니티에는 요거에 대한 내용이 아직 없어가지고 자료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특이한 게 있다면은 이제 캔들베리는 그 화면에 거기 떴었거든요. 여기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보면 여기 요 부분에 이제 뭐 프로젝트랑 이벤트가 떴었습니다. 근데 요번 그 아크 트로피 디스플레이 그거는 이제 여기 뜨질 않아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프로젝트가 이 원정 옆에 있긴 하죠. 왜 그런 거 하니, 요거는 뭐 시즈널 이벤트가 아닙니다. 동률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원 초기화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분은 이제 얼마 안 된 분이든 뭐 한생을 하신 분이든 아니면 뭐 오래 하신 분이든 다 고정으로 박혀있는 그런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마 그래서 화면에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프로젝트 화면 들어가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면은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아이템 받치는 거, 요런 거 있고, 아이템 받칠 때마다 뭐 요런 아이템 주고,
단계별로 넘어가는 그런 거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건 이제 버드시티. 요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버드시티 파묻힌 도시, 매장된 도시라고 표시 되어 있지만 파묻힌 도시 전용 맵 컨디션이고요. 별도의 맵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드러난 엔딩물이나 수학의 계절같이 그냥 맵에 아이콘이 하나 더 붙는 그런 마이너 맵 컨디션이고, 요거는 시즈널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 판은 겨울 시즌 전용이라서 이제 사라졌죠. 근데 요거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새들이 굴뚝 안에 반짝이는 장신구를 숨겨두고 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세요. 뭐 이렇게 있죠.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게 1시에 열렸어요. 저의 들어갔다가 우연찮게 한국분을 만났습니다. 한국분을 만나가지고 베테랑분을 만나가지고 아주 이 컨텐츠를 찍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제 기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붕이에요. 굴뚝 안에 이렇게 새 둥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거를 이게 뒤지면은 게이지가 딱 차면서 게이지 다 차면 컨테이너처럼 열리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들어있더라고요. 뭐 믹스테이프나 뭐 돈 되는 거 황금템이라든가 뭐 올리브 같은 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런 아이템들이 나옵니다. 특이한 오리가 나와요. 정말 재밌죠? 네. 특이한 오리가 나옵니다. 당연히 요거 이제 방에다가 장식을 하면 그 방에도 이게 표시가 됩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이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이거 움직이면 안 되는데, 요거를 얘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보관함에 넣었더니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이렇게 장식이 됩니다. 원래도 오리가 넣는 개수마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막 방 바닥에 막 차고 그랬었거든요. 또 똑같이 이게 장식이 된다. 종류별로 모으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 근데 사실상 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보관함 잘 잡아먹는 그런 거밖에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격이 좀 나갑니다. 이 보라색 오리는 7,000원, 뭐 3,000원, 뭐 5,000원 그런다고 해요. 자, 그래서 버드시티는 이렇게 돼 있고, 그냥 이제 제 생각에는 그겁니다. 원정할 때 돈 많이 필요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 돈 되는 물건들을 뽑아보세요. 그란디오스 아파트 가가지고 서로 싸우지 마시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맵에 뭐 짚라인이 되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행형 아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이 좀 없어요. 까딱 이렇게 잘못하면 어그로 끌려가지고 죽기 쉽겠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신상품 에픽 증강의 새로운 유형 2가지 증강물이 2가지가 새로 나왔는데, 요것도 제가 실제로 입수는 못 해봤지만 레딧에서 이미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루팅 노획 마크 3 세프키퍼. 이게 한국어명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특징 뭐 어쩌고저쩌고 한데, 이제 safe pocket that allows any item to be stored. 이게 원래 빤스에는 무기가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장착을 하면 빤스에 무기가 들어가게 된다. 용도는 좋은 무기 나오면 빤스에 넣고 탈출해라, 뭐 요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드코어 유저분들한테는 요거 좀 불만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다 닦고 템페스트 바켓 들고 나오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걸 차지? 그래서 요거는 약간 초심자분들, 좋은 무기 꼭 써보고 싶은 초심자분들을 위한 그런 어떤 증강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거는 그렇고, 자, 그 다음 거는 택티컬 마크 3 리바이벌인데, 이게 처음에 이제 이거를 레딧에서도 막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이거는 죽으면은 한번 살려주는 거다 나를, 그랬는데 뭐 그건 아니고, 일단은 이제 요 설명은 지금 다른 파란색 증강물에 있는 설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건지, 아니면 얘도 같은 그 기능을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5초당 1씩 체력을 회복시킨다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증강물 중에 망원경, 쌍안경이 고정이 돼 있는 그 증강물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제세동기가 여기 고정으로 박혀 있어요. 고정 제세동기가. 그래서 뭐 사용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제세동기랑 똑같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그런 이제 제세동기가 고정으로 들어가 있다. 쿨다운은 240초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죽었을 때 나를 부활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냥 6분짜리 쿨이 있는 제세동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갖고 이거 이제 입수하시면은 이제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 메타 하시는 분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새로운 퀘스트 7개, 이거 뭐 별로 뭐 얘기할 거 없겠죠. 근데 잠깐 첨언을 좀 드리자면 뭐 이런 새로운 퀘스트들이 나옵니다. 그 퀘스트 관련해 가지고 좀 불만들을 가지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 퀘스트를 해서 어떤 세계의 비밀 같은 거를 밝혀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게 좀 불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꽤 계신데, 그냥 이 퀘스트 라인 자체는 지하도시 스페란자에서 생활을 하면 살아가면서 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길 수 있다 같은 뭐 약간 그런 느낌, 생활감 있는 그런 생활에 밀접한 그런 느낌을 가지는 퀘스트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사실 그 스토리가 좀 이렇게 딥하게 준비가 되는지 그것도 조금 의심스럽긴 하고, 하여튼 뭐 이런 퀘스트가 이제 추가가 된다. 자, 요 정도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좀 빠르게 좀 훑고 가겠습니다. 오픈 파티는 저 밑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 보면 파티 창에 공개 파티 켜고 끄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끄면은 제가 이 초대해서만 올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켜면은 제 파티 자리가 비어 있으면 저를 친구로 이제 저를 이제 친구로 등록해둔 사람이 여기에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파티 가입의 주체가 이제 방장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데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자, 특이한 거예요. 빨간 줄 제가 미리 쳐놨는데, 스텔라몬티스의 시드볼트, 씨앗 금고, 추출물 수정. 왜냐면 여기가 빨간 구역인데 별로 먹을 게 없었어요. 이 빨간 구역이랑 노란 구역이 이제 뭐냐면 컨테이너, 내가 열어볼 수 있는 그 상자가 많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다 이게 아니고. 그런데 거기가 이제 빨간 구역인 만큼 그 씨앗 보관하는 그 칸 하나하나를 거기다 열어볼 수가 있는데 씨앗하고 플라스틱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씨앗을 먹으려는 의도가 아니면 굳이 거기 가서 파밍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가방이나 무기 상자 이런 거 나오긴 한데, 그래서 요거 이제 수정이 좀 됐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됐는지는 아직 뭐 알 수가 없고, 조금 더 좋은 게 나오게 이렇게 되겠죠. 또 게임패드 키바인딩 원래 없었는데 이제 그거 생겼고, 업적 버그 수정이죠. 버그 수정되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다리 일러스트 더 잘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닌데, 또 장애물 통과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죠. 죽은 슈레더는 이제 핑을 했을 때, 이게 죽은 시체를 핑을 했을 때 그 뭐 수집 가능한 아이템을 표시가 된다. 원래 이게 표시가 잘 안 됐었나 봐요. 파프를 안 하니까 이제 뭐 핑을 해볼 일이 없어가지고 시체를 이제 핑했을 때 제로 표시가 된다고 하고, 뭐 스니치 관련 자잘한 버그 수정됐고요. 그리고 소음 내지 않는다. 또 스포터 건물에 들어왔다가 뛰어가지고 못 나가는 거 수정됐고, 이제 틱, 요건 좋은 겁니다. 틱이 딱 붙었을 때 짧은 시간 동안 구르기를 하면 바로 이제 뛰어낼 수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자잘한 마이너고, 자, 이제 요게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전자기 폭풍, 은밀한 벙커, 잠긴 문 이벤트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의 설계도를 생성할 수 있는 컨테이너 유형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원래는 이 불카노, 밥캣 요런 중요한 아이템들의 이 설계도가 퍼즐을 풀어 들어갈 수 있는 구역, 그러니까 이제 그 잠긴 게이트 안쪽이라든가 벙커 안쪽이라든가 거기서만 나오는 게 맞는데, 실제로는 그 맵 전역에서 나왔었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잠긴 게이트 거기 가가지고 플레저 봉우리 있는 통십타 꼭대기 가가지고 안테나 뒤에를 뚜껑을 따면 막 거기서 막 한 번에 밖에 설계도 2장씩 나오고 그랬거든요. 이제 쇼츠 영상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좀 막겠다. 왜냐면 저 같은 인간들이 자꾸 와가지고 맛있는 것만 쏙 빼먹고 도망가니까, 요거를 이제 그 특정 구역에서만 퍼즐을 풀어서 들어가야 하는, 전자기 폭풍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빨간 구역이나 노란 구역 그런 데겠죠. 그런 데서만 나오도록, 왜냐면 이제 스냅북이 전자기 폭풍에서만 나오니까 그런 어떤 좀 고위험한 지역에서만 나오게 하겠다. 아니면 뭐지, 좀
노력해서 풀어야 되는 그 지역 안에서만 나오게 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좋은 거네요. 무기 상자에서 더 높은 등급의 무기를 찾을 확률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요거 여왕과 여족장 마트리아크, 퀸과 마트리아크의 고유 부품을 리액터죠, 노란색 갑옷에서 발견할 확률을 약간 낮춰 갑옷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는 얻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전 실제로 해본 적은 없는데 뭔 얘기인 것 같냐면, 이 다리 갑옷만 까서 떨어뜨린 다음에 어그로 풀고 그 안에서 리액터만 먹고 튀는 이런 것들이 메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좀 못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상호작용 컨테이너 문제, 뭐 타이밍, 맵에 뭐 끼이는 거, 뭐 아닌 그런 것들, 뭐 충돌 이런 거, 그런 것도 수정하는 거고. 자, 요것도 중요하죠. 자, 파모친 도시에서 음악 퍼즐이 영구적으로 해결이 됐다. 원래는 그 순서대로 15개인가를 눌러야지만 그 방이 열리는 구조였잖아요. 근데 이게 해결이 돼서 샤니한테서 저희 위협 점수를 소비를 하면은 70점만 주면 하루에 한 개를 기타를 살 수가 있다.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제가 그 레이더 덱 두 번째 걸로 기타를 하나 먹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아까워가지고 들고 나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하루에 한 개가 나오니까 음유시인 메타를 할 수가 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우주공항 맵에서 가위와 풀이 공중에 떠다니는 문제. 요거 로켓 조립소랑 도랑탑 그 맵 바깥쪽으로 가면은 이게 안 맞았었거든요. 바위랑 풀이 공중 붕 떠 있었는데 그거 수정됐고, 아크 생성되는 위치 조정. 요것도 중요합니다. 스텔라몬티스의 종자 저장소 추출 지점에서 플레이어가 추출 지점이 닫힌 후에도 그곳에 있을 수 있었던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자, 요거 잘 보세요. 오늘 사진인데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요거 옆에서 본 겁니다. 옆에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탈출구, 그 씨앗 금고 옆에 있는 탈출구를 옆에서 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 밖에서 버튼 누르면 열리는 문이겠죠. 그러면 이 버튼을 눌러요. 사람이 들어오죠. 그럼 여기 또 이제 이게 있으니까 이걸 누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걸 다 누르면은 닫히고 사람은 탈출을 하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비벼가지고 요 위에 올라가면, 요 위에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이 문, 바깥쪽 닫히는 문이 닫힌 상황에서도 여기에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탈출 처리가 안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게 그 스샷이에요. 여기 올라가 있죠. 여기 사람. 그래서 이게 레팅이라고 그러죠. 존버, 탈출구 존버에 아주 악용이 됐었습니다. 왜냐면 여기 문이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이 문이 닫히면 사람이 탈출을 하니까 안 당해보신 분들은 아무도 없겠지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걸 누를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 있는 거니까 공격해가지고 무방비 상태에서 맞고 아이템 잃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못하게 막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를 좀 보면 뭐 충돌, 오류 수정, 마우스 스쿼터, 뭐 움직임 이렇게, 이거는 뭐 스트리머들한테 중요한 건데, 스트리머 스나이핑 방지를 위해 매치메이킹 지원 옵션,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사소한 거죠. 짚라인 이용하는 동안 기타를 연주할 수 있었던 문제. 이게 문제인가? 굳이? 그래서, 그리고 요것도 좀 중요했죠. 어떤 스트리머가 저희가 이제 찍어갖고 보여줬는데, 보존 보정이 프레임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하게 돼 있었나봐요. 그러면 그래픽 카드가 좋아가지고 프레임이 높으면 갱신율이 높으니까 보존 보정의 그 성능이 좋겠죠. 아주 찰떡같이 따라 붙겠죠. 그거를 이제 프레임에 회복되지 않도록 그거를 이제 설정을 했다. 당연히 패드 얘기입니다. 컨트롤 키보드 마우스는 조준 보정이 거의 없고요. 패드도 이제 멈춰 있어야지만 되는 건데 이거를 수정을 했다. 이런 거는 이제 시각적인 오류들 장착 플레이어, 이거는 한번 쓰러져 보면은 뭔지 알 것 같고. 자, 조명과 개선,
워크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직접. 예, 요거 좀 중요합니다. 자, 이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데 간단합니다. 친구가 파티를 개방해두면 순간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죠. 친구가 이제 방장일 거고, 저는 이제 그 밖에서 친구가 게임하는 걸 이제 기다리는 사람일 거고, 원래는 방장이 나를 초대를 해줬어야만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제 방장이 파티를 개방으로 설정을 해두면 제가 또 보다가 얘 혼자 하네 그러면서 들어가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 그리고 세션 끝나면 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파티를 개방으로 설정을 해두면 제가 중간에 합류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방장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나한테 친구로 등록 다른 사람을 초대를 할 수가 있어. 말하자면 다단계인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요게 이제 뭐 요구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거를 좀 이제 중요하게 좀 수정한 이유가 뭐냐면, 엠바크는 지금 뭐 여러분들이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회적인 그런 어떤 게임이 됐습니다. 친구랑도 같이 플레이하고 또 거기서 이제 음성 채팅 막 하면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재밌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좀 그 사회적인 활동이 활발한 그런 게임이 돼가지고 이런 어떤 사교적 활동을 장려하는 정말 진심이다. 이런 기능들을 잘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유틸리티 관련인데, 이 짚라인 앵커 포인트의 위치가 올바르게 업데이트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동 플랫폼, 요거는 영어로 읽어봐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강화 기능, 요거 이제 증강물 오그먼트 공구를 변경하면 있는 아이템들이 보기 좋게 정리됩니다. 보기 좋게 정리되는 거 좋은 거죠. 그리고 대수용기 동시에 사용하면 쓰러진 플레이어가 체력 완전 회복 상태로 회생되는 문제 수정.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요. 핵을 쓰면 삼진아웃 제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자동 사냥인지 아니면은 이제 수동인지는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위반하면 30일, 60일, 마지막에는 영구밴. 근데 이게 사실 그 스팀 가족 공유를 막지 않으면 이거는 아마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패치 후에 알려진 문제, 레벨 40 돼도 이제 당신이 솔로 스쿼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메시지 안 나온다. 위기 아이템이 커스터마이징 메뉴에 표시 안 될 수 있다. 미디북에서 잘 표시될 수 있지만 헬멧이 잘 빠르게 표시될 거다. 스킬 포인트 요거 좀 문제긴 한데 일단 뭐 다시 접속하거나 다른 라운드 플레이가 해결된다. 그리고 요거는 공식 디스코드에 올라온 건데 무기의 연사력이 이상하다고 합니다. 요거는 지금 확인 중이라고 하고요. 이제 패치 결과는 뭐 한 요 정도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저는 이 정도면은 패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컨텐츠도 뭐 요거만 저하고 상관이 없지 나머지는 다 괜찮거든요. 나머지는 다 좋은 것 같아요. 트로피 전시, 저는 이제 소일거리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트로피 전시 이용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버드시티 이거 재밌더라고요. 이 한국어로는 새들의 도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 좀 이제 원정하기 전에 원정할 때 그 돈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달려보는 게 어떨까. 좀 난이도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그로 끌리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그리고 뭐 증강물 저거 뭐 괜찮죠. 저도 가끔가다 빤스에 무기를 넣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팅게일 메타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테스트 뭐 만족스럽습니다. 저 휴가 갔다 와가지고 단기간에 준비한 건 아니겠지만 휴가 갔다 와서 해치고는 마음에 든다.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었던 것들을 성실하게 수정을 했다. 어제 요거 이제 4개만 나왔을 때는 굉장히 화가 났지만 지금은 행복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차 패치 내용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정말 플레이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이 새들의 도시 요거 버드시티 하면서 만나뵌 분한테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 선생님 목소리가 좀 유튜브에 나와도 될까요? 흔쾌히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같이 플레이했던 영상을 여기서 이제 좀 이번 주 안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피자뺨맨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